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해외 축구 U-23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사우디아라비아 vs 키르기스스탄. 이 경기는 단순한 조별리그 한 경기가 아니라 개최국이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4-2 안에서 타메르 알카이바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사이드 침투를 시도하고 그 순간 압둘라 라디프와의 연계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패턴이 핵심 공격 루트다. 이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 루트는 키르기스스탄 포백 수비진의 파이널 서드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리기에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포백이 넓게 벌어지거나 라인 간 간격이 애매하게 벌어지는 순간 알카이바리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라디프와 주고받는 패턴 플레이가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향하는 볼 하나하나가 모두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런 상황에서 세컨볼 경쟁력과 마킹 전환 속도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 실점 리스크도 존재한다. 개최국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경기장 환경이나 날씨, 이동거리 부담 측면에서 이미 익숙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가기에 좋은 조건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낯선 환경과 상대의 높은 라인, 강한 압박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반 실점 여부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반부터 세트피스와 크로스, 인사이드 침투를 통해 슈팅 볼륨을 쌓아간다면 키르기스스탄 수비는 점점 더 깊이 내려앉게 되고 그만큼 박스 앞 공간과 세컨 찬스는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골로 만족하지 않고 추가 득점까지 노리면서 골득실 관리까지 병행할 수 있는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전력, 개최국 이점, 세트피스 경쟁력, 인사이드 침투 패턴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 매치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를 넘어 개최국이 가진 환경 적응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인사이드 침투 패턴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르는 승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타메르 알카이바리와 압둘라 라디프의 조합을 앞세워 키르기스스탄 포백 수비진이 파이널 서드에서 보일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다시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라 초반 흐름을 뺏기는 순간부터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이 매치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과 세트피스에서 꾸준히 압박을 가하며 승리로 연결할 확률이 더 높은 경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우디아라비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알제리 vs 콩고 민주공화국. 이 매치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3백을 가동하는 알제리와 라인을 낮게 두고 후역습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보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전술적 충돌이다. 알제리는 분해자를 축으로 한 박스 안볼 터치와 이선에서 침투에 들어오는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찬스를 만들겠지만 촘촘한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서 슈팅 각이 쉽게 열리지는 않을 수 있다.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는 순간 3백 뒤쪽과 윙백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박한부에게는 오히려 최적의 뒷공간 놀이터가 될 위험이 크다. 사디키는 공을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탈압박 직후 간결한 전진 패스로 역습 속도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알제리의 전환 수비 간격을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다. 은부크는 터치라인 근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안쪽으로 과감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파울로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그 때문에 세트피스 국면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아질수록 피지컬과 제공권에서 앞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박스 안 경합을 주도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반면 알제리는 공격적인 윙백 전진을 통해 초반 주도권을 잡더라도 공 소유가 길어질수록 역습 리스크는 계속 쌓이고 뒷공간 케어에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무더운 컨디션까지 겹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3백의 간격 유지와 폭기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한 발씩 늦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 콩고 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올릴 이유가 없고 준비된 선수비 후역습 패턴과 세트피스 패턴만 믿고 담담하게 버티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찌르는 플랜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대가 뒤로 갈수록 점유율과 슈팅 횟수만 보면 알제리가 앞서더라도 진짜 위협적인 찬스의 질은 콩고 민주공화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 한두 번만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스코어 라인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알제리 수비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매치업이다. 전술 콘셉트, 체력 분배, 피지컬, 세트피스 경쟁력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점유율을 가져가는 쪽보다 한 방을 준비해온 쪽이 웃을 가능성이 더 큰 경기 흐름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알제리에게는 라인 관리가 시험대가 되는 승부이고 콩고 민주공화국에게는 준비해온 전술 콘셉트를 실전에서 검증해볼 수 있는 타이밍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전술적 상성과 피지컬 구조만 놓고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알제리에게 악몽 같은 그림을 그려줄 여지가 더 커 보이는 대진이다.
한 알제리는 3백과 공격적인 윙백 전진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라인 관리와 전환 수비에서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이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은 사디키의 퀄리티 있는 전진 패스, 박한부와 은무쿠의 빠른 침투, 헬스트레이너그 피지컬이 결합된 세트피스 위협까지 더해져 한번 흐름을 타면 멈추기 어려운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매치는 점유율보다 후역습과 피지컬 싸움에서 앞서는 쪽이 웃을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고, 그런 의미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알제리에게 뼈아픈 결과를 안겨줄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제리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US 레체 vs AS 로마. 이 경기는 레체가 포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앞세워 수비 블록을 최대한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가운데 로마가 코네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다. 레체는 4-1-4-4-1 구조 특성상 중앙 한 축에 수비 전담 자원을 두고 나머지 미드필더들이 옆과 앞을 커버하는 형태로 버티려 할 것이다. 하지만 마니코네가 압박을 견디며 전진 패스를 계속 공급해준다면 레체의 첫 번째 방어 벨트는 버티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엘 샤라위와 치미카스는 터치라인에서 출발해 안쪽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할 것이고, 이 두 자원에게 수비 집중이 몰리는 순간 주변에 배치된 퍼거슨과 다른 공격 자원들이 팍스 근처에서 노마크 찬스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로마의 공격 루트는 단순히 측면 크로스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코네의 패스로 라인 사이를 찌른 뒤 엘 샤라위 치미카스의 페네트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서 파고드는 동료에게 슈팅 각을 열어주는 다단계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레체는 피에로티의 개인 돌파와 말레의 연결 패스를 바탕으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로마의 3백과 더블 피벗이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팍스 근처까지 숫자를 싣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받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레체는 전반 중반 이후부터 공격 전환 시 스프린트 횟수가 줄어들고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대부분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로마는 코네의 볼 배급과 엘 샤라위 치미카스의 침투를 통해 레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 균열을 내면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온 이후에는 공격 시간을 길게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특히 레체가 라인을 내리며 팍스 안으로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팍스 바깥에서 이선 자원들이 프리 상태로 슈팅을 시도할 공간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세트피스에서도 로마는 킥 퀄리티와 박스 안타깃 자원면에서 레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오픈 플레이에서 풀리지 않더라도 코너킥과 프리킥을 통해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레체가 승부를 뒤집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이 늦어진다면 오히려 후반 막판 로마의 역습과 측면 침투에 더 큰 리스크를 안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체가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버티는 양상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진 패스를 견디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는 코네의 시야, 그리고 엘 샤라위와 치미카스가 만들어내는 페널티 박스 주변 페네트레이션 패턴이 누적되면 레체 수비 블록은 한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틈을 보일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레체의 단조로운 역습 패턴과 로마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 그리고 측면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과 승리 기대값은 AS 로마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는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레체가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가운데 로마가 코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빌드업과 엘 샤라위 치미카스의 침투로 수비 블록을 계속 두드리는 양상에 가깝다. 레체는 피에로티의 돌파와 말레의 연결 플레이에 기대를 걸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데 비해 로마의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훨씬 입체적이다. 90분이 지날수록 체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우위를 지닌 AS 로마가 경기 흐름을 쥐고 한두 번 찾아올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결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코트 디부아르 vs 부르키나파소.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보다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빌드업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가 승부를 갈라놓는 매치업이다. 코트 디부아르는 자아와 디알로, 캐시에를 축으로 한 4-3-3 전방 압박 구조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섰고, 상대가 뒤에서부터 짧게 풀어나오려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놓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때문에 부르키나파소 수비 라인이 볼을 소유하는 순간마다 측면에서는 자아와 디알로가 압박 트리거를 걸고 중원에서는 캐시에가 패스 경로를 차단하면서 빌드업 첫 패스를 틀어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부르키나파소 입장에서는 카보레의 오버래핑과 와타라의 뒷공간 침투로 역습 위협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지만 라인을 조금만 높여도 뒤쪽 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는 구조라 코트 디부아르의 빠른 전환 한 번에 라인이 와르르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반 초반에는 양팀 모두 에너지 레벨이 높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도 어느 정도 압박을 버티고 역습 찬스를 노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싸움에서의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경쟁력 차이가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카보레와 와타라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찾아오면 측면 수비가 느슨해지고 코트 디부아르의 교체 자원이 투입되는 순간부터는 양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코트 디부아르는 개상, 투레, 디오만데, 그바만 같은 교체 카드들을 통해 후반 중반 이후에도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가 한번 무너진 라인 간격을 다시 조여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점유율과 위협적인 슈팅 볼륨, 박스 안 진입 횟수에서 코트 디부아르가 꾸준히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부르키나파소는 역습과 세트피스 몇 차례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수비 부담을 안고 가는 그림이 유력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와 교체 자원으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데, 두 영역 모두 코트 디부아르 쪽으로 무게추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전술적인 디테일보다 압박 강도와 체력 운용, 그리고 교체 카드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맞다. 코트 디부아르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후반 교체 자원까지 더해져 90분 내내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부르키나파소는 역습 한두 번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과 중원에서의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수비 부담이 쌓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코트 디부아르가 전술적 상성과 스쿼드 뎁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승리를 통해 대회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코트 디부아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사소올로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전술적 상성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사소올로는 피나몬티와 베라디를 중심으로 한 전방 공격 조합이 나쁘지 않지만, 볼순환이 느리고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 상대 수비 블록을 충분히 흔들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해왔다. 특히 측면 수비 라인이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지 못해 윙과 풀백이 동시에 압박해 들어오는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반면 유벤투스는 프란시스코 콘세이상과 풀백 칼루르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측면 수비를 끌어낸 뒤 곧바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인 팀이다. 사소올로의 약점이 바로 이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벤투스의 측면 공격 루트를 온전히 통제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맥케니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쟁력과 박스 안 침투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유벤투스는 1차 침투 이후에 발생하는 흘러나온 볼까지 추가 찬스로 연결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구조는 사소올로의 박스 근처 정리되지 않은 세컨볼 처리와 맞물려 유벤투스가 슈팅 볼륨에서 우위를 점하기 좋은 그림을 만든다. 세트피스에서도 유벤투스는 제공권과 킥 퀄리티 모두 상위권 레벨을 보여주고 있어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서 사소올로 수비 조직의 불안함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그래서 사소올로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촘촘히 세우는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게 내려앉아도 측면 하프스페이스 이중 패턴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지 않다면 결국 크로스나 컷백 한두 번에서 실점할 여지가 크다. 반면 유벤투스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측면 연계와 세트피스를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소올로가 베라디의 왼발 한 방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수는 있지만, 유벤투스의 중원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봉쇄를 뚫고 연속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사소올로의 측면 수비 조직과 박스 근처 수비 집중력이 90분 내내 버텨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데,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유벤투스의 측면 패턴과 세트피스를 전부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전술적 상승과 세트피스 위협,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모두 합쳐서 봤을 때 원정팀 유벤투스가 점수와 내용 양쪽에서 조금씩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사소올로의 측면 수비 약점과 유벤투스의 측면 하프스페이스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술적 상성의 경기다. 사소올로는 베라디와 피나몬티를 중심으로 한 공격 카드가 있지만, 전개 속도와 수비 조직의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엔 부담이 크다. 반면 유벤투스는 콘세이상 칼루루 라인의 측면, 침투와 세트피스 위협, 맥케니의 세컨볼 가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찬스를 쌓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술 밸런스와 상성,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소올로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사소올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웨스트햄 vs 노팅엄 포레스트. 웨스트햄과 노팅엄의 맞대결은 승률 데이터만 놓고 보면 홈팀이 근소하게 앞서는 구도지만, 그 숫자 차이가 경기 내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장해주는 상황은 아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어 초반부터 과감하게 라인을 올려 공방전을 펼치기보다는 서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웨스트햄은 보엔과 파케타를 앞세운 전환 공격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원 숫자를 두껍게 두고 라인 간격을 좁히며 실점 억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노팅엄 역시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세우고 이고르 제수스의 버티는 플레이를 활용해 역습 혹은 세트피스 한두 번의 승부를 거는 패턴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두 팀 모두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만큼 공격 컨디션이 좋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 전반부터 골이 터지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반전은 서로 라인을 조심스럽게 유지한 채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실수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누적되더라도 두 팀이 모두 승점 3점만을 집착하기보다는 승점을 잃지 않는 쪽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팀들은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과감한 모험보다는 한 골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개미처럼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기 또한 득점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고 나오는 찬스마다 양팀 모두 마무리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마지막 한 번의 터치에서 미세한 오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웨스트햄이 홈 이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이 있겠지만 노팅엄의 수비 조직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일방적인 흐름을 상상하긴 어렵다. 노팅엄 역시 원정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물러나기보다는 일정 구간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려 웨스트햄 빌드업을 방해하며 역습 타이밍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득점 기대치 자체가 양쪽 모두 낮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라 전반 후반 내내 한두 번의 골 장면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고 그 골마저도 양팀이 나눠 가질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양쪽 모두 패배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라인을 다시 조정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승점 1점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가려는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높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공격 포텐셜보다는 수비 조직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루즈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성립될 여지가 큰 한 골 싸움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위 경기는 화려한 공격 포인트보다는 양팀이 얼마나 실점을 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승부다. 웨스트햄과 노팅엄 모두 수비 조직이 탄탄하게 정비된 흐름 속에서 전방 마무리의 완성도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고받는 안타전보다는 루즈한 템포 속에서 한 골 싸움이 펼쳐지고 결국에는 양팀이 승점 1점씩을 챙기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일본 vs 시리아. 이번 맞대결은 이름값 이전에 볼 점유율과 지역 우위 싸움에서 누가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일본은 볼이 위치한 쪽에 미치와키와 쿠메, 오구라를 비롯해 측면 자원까지 집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3대2 4대3의 수적 우위를 만든다. 때문에 한번 공을 잡으면 쉽게 빼앗기지 않고 짧은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상대를 계속 좌우로 끌고 다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순히 점유율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슈팅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리아는 라알과 주브란, 알무스타파의 피지컬과 직선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전반부터 계속해서 쫓아다니기만 하는 그림이 되면 체력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볼 주변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점유율을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리아는 수비 조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리아의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일본의 패스 템포와 공격 루틴은 더 안정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치업처럼 일본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철학을 실전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 시리아가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변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일본이 설계하는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의 점유 기반 축구는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고 시리아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간격 관리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을 오래 갖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드는 팀이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구조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조금씩 비틀며 점점 더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반면 시리아는 짧은 구간에서의 반격을 노리면서도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점유율 열세라는 조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1위 경기는 누가 더 화려한 장면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그리고 효율적으로 볼을 소유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대결이다. 일본은 미치와키, 쿠메, 오구라를 중심으로 볼 주변에 숫자를 몰아넣는 구조를 완성해가며 현대 축구에서 점유율 장악 능력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는 직선적인 전개와 피지컬을 앞세워 한두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부담과 간격 관리 문제를 안고 버텨야 하는 입장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볼을 쥐고 경기를 설계하는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이 결국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일본승 강추?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대한민국 vs 이란. 이번 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보다는 환경 적응력과 전술 안정감이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은 조상혁이라는 장신 스트라이커를 축으로 세우고 강상윤과 강성진이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분담하는 구조다. 조상혁이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고 강상윤이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을 확보해 슈팅 각을 만들며 강성진이 측면에서 컷백과 크로스로 지원하는 패턴이 이상적인 그림이다. 하지만 이런 패턴을 구현하려면 라인 간격 관리와 빌드업 루트가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한 인상이 강하다. 공을 잃는 타이밍마다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에서의 볼 소유가 끊기는 순간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특유의 낮 더위와 밤 기온 하강이 겹치면 한국 선수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압박 강도와 세컨볼 경합에서 한 발씩 늦어지는 흐름을 보일 위험이 크다.
반면 이란은 이미 유사한 기후에서 축구를 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90분 내내 체력과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4-4-2 두 줄 수비를 형성한 뒤 알리네자드와 간디프르가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반복하고 마미자데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책임지는 단순한 구조만 유지해도 한국의 빌드업 실수와 간격 붕괴를 노릴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복잡한 빌드업보다는 한국의 미스패스와 세컨볼 상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역습으로 이어가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의 측면 수비와 더블 볼란치 라인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란의 사이드 돌파와 크로스, 세컨볼 마무리가 점점 더 자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낯선 기온과 전술 혼선, 감독 장악력까지 여러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흐름은 이란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이리 경기는 이름값과 유니폼 색깔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한 매치업이다. 극단적인 일교차와 낯선 환경, 그리고 전술 혼선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란을 상대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이란은 익숙한 기후와 단순한 4-4-2 조직력을 기반으로 시간이 갈수록 수비 집중력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 실수를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건과 흐름을 모두 합쳐서 보면 이번 승부는 이란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우즈베키스탄 vs 레바논. 이 경기는 단순한 피지컬 싸움이 아니라 전방에서부터 어떻게 압박을 설계하고 측면에서 어떤 패턴으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완성도 차이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은 4-3-3 구조에서 중원 삼각형이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순간 측면으로 볼을 빼고 다시 안쪽으로 당겨오는 전형적인 패턴을 구사한다. 특히 누르벡 스위타시빌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깊게 파고들며 오른발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향해 감아차는 장면은 이 팀 공격의 상징적인 장면처럼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다. 때문에 레바논 입장에서는 스위타시빌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순간부터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슈팅 라인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다. 사만다르 무라트바예프가 후방에서 하이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면 수비 라인은 안심하고 한 줄 더 올라설 수 있고 그만큼 중원도 전진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원 3명이 좌우로 슬라이딩하며 볼 압박을 이어가면 레바논의 4-1-4-1은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견디는 데는 능하지만 공을 잡고 나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하마드 오마르 사데크와 샤디 주니는 점점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게 되고 역습 한 방을 노려야 하는 찬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스위타시빌리의 인버티드 돌파와 풀백의 오버래핑, 그리고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려는 중원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90분 내내 상대 박스 주변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해 만들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업에서는 한 번의 역습보다 조직된 패턴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슈팅 찬스의 양과 질이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흐름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지역 장악력에서 밀리면 다시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인버티드, 윙어의 날카로운 왼발 궤적과 중원에서의 규칙적인 압박 리커버리가 함께 작동하는 쪽이 경기를 지배하게 되는데 현재 구조와 흐름으로 보면 그쪽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스위타시빌리가 초반부터 과감한 슈팅과 돌파를 시도한다면 레바논 수비는 박스 앞에서부터 한 발씩 늦어지며 반칙과 세컨 찬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1-2번 매치는 단순히 한두 명의 개인기 싸움이 아니라 준비된 패턴과 조직된 압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승부의 방향이 정해질 경기다. 우즈베키스탄은 누르벡 스위타시빌리의 인버티드 돌파와 인프런트 킥을 중심으로 측면 중앙을 잇는 공격 루트가 이미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고 중원과 수비 라인까지 밸런스 있게 받쳐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레바논은 수비 블록을 낮게 세우며 버티는 경기 운영은 가능하지만 라인을 끌어올려 주도권을 가져오기에는 전개 과정에서의 디테일이 부족한 흐름이라 시간이 갈수록 점유와 찬스 숫자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의 동기까지 모두 고려하면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두는 판단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우즈베키스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